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 되게 압도되는 중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분들이 왜 올까 이 시간에 퇴근하고. 왜냐면 저는 사실 직장을 다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름 자체가 오픈 미팅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뭔가 이거를 하고 싶긴 한데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아메이라는 커뮤니티가 좋고 내가 여기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려주는 그런 선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히 이렇게 8시에 시작하는 미팅에 오시는 분들은 프리덤 그룹은 사실 70%가 투잡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저녁 미팅의 의미가 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원래는 딴소리를 안 하는데 어저께 릴스에서 이런 걸 봤어요. 가장 무서운 직장인 탑4가 퇴근하고 바로 운동하러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집 도착해서 바로 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출퇴근길에 아무것도 안 보는 사람, 퇴근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직장인이라고, 광기가 서려 있는 애들이라고 이렇게 그 쇼츠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 댓글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공부가 진짜 광기임, 다른 건 다 생존이고 취미고 쉼이고 그런데 4번은 진짜 힘듦,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 공부하러 오셨는데 광기의 직장인들이신가요? 근데 그 밑에 이 김인태 님이 광기가 아님,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다 하게 돼 있음,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광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찾으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우리가 80% 이상이 공통적으로 어찌 보면 품는 이 그래프가 저희 마음속에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부적인 요인이든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공부해봐야겠다고 느끼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내 수입이 언젠가는 끊길 거라는 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고, 나에게 어떤 수단이 없다는 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했고,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어떤 지식적이나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한 건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학창 시절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배워서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전 이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서 이런 걸 배우죠. 로버트 기요사키 이거 너무 많이 보셔서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네 갈래로 나누면 딱 이 ESBI 네 가지로만 분류가 된다. E랑 S는 직장인이랑 전문직 혹은 자영업자로 나의 시간 혹은 나의 어떤 기술을 어떤 공간에서 꼭 넣어야지만 돈이 되는 사람이고, 95%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5%의 부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B나 I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이나 혹은 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시간에서 자유롭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의 사람만이 여기에 있지만 95%의 부를 이들이 나눠 갖는다. 이런 걸 여기에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저는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 세상에는 이게 그렇게 레어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조금만 이렇게 뭔가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저희는 알고리즘의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돈이라는 데 요즘 관심이 생겨서 재테크라는 단어로 영상 하나만 봐도 모든 쇼츠와 제 그 홈페이지가 그런 돈에 관련된 영상으로 도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는 게 저는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거를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1억만 모으면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도서관을 갔는데 직장인 월 1,000만 원 어쩌고 이런 류의 책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저 B랑 I 분면으로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E랑 S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만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E랑 S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를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자영업자들한테 너는 상사도 없잖아, 너는 네가 문 열고 싶을 때 문 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코로나 같은 게 터지면은 야 직장인이 짱이야, 안정적인 게 최고야, 이렇게 서로를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이곳에서 어떤 B랑 I라는 분면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좀
피곤한 세대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 게 그냥 모르면 모르는 채로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책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이런 것도 계속 이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 세상에서도 그렇고 뭐 120살에 뭐 시대가 왔고 뭐 기업은 계속 직업의 수명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명은 늘고 있고 아끼면 부자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너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고 그 답에 대한 그 정답을 계속 요구하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되게 멘탈적으로 지치는 사회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사실 좀 요즘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제가 22살에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사업 설명을 할 때 어떤 부모님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걸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2세대,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가고 이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이 ABO들도 마찬가지로 1세대 부모님들이 일어났던 그 네트워크가 2세대로 넘어가는 그 어떤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아메이라는 사업 안에서 이 레거시라고 하는 그거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 저 요즘에 사실 되게 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기 아빠는 이제 아메이 사업이 아니라 원래 그 용산에서 큰 어떤 컴퓨터 부품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엄마는 제가 6살 때 저희 고모를 통해서 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알게 돼서 따로따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돈을 훨씬 많이 벌었고 엄마는 3년 반 만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고 뭐 이런 대충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셨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캐나다라는 곳에서 중학교 때 가가지고 또 대학교 때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런 생활을 보내던 와중에 제가 20살에 이제 대학교를 캐나다로 갔다가 나는 아메이를 하겠어 하고 학교를 때려치고 중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 안에서도 되게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 얘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부모님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사업 설명을 할 때 이 사진을 넣어주시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우울증의 아이콘이거든요. 이 프리덤 그룹에서.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모가 그러면은 아메이 미팅장에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듣고 사업을 알아들어서 3년 반 만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간 그런 스토리인데 그 와중에 이 사진을 찍었던 이유를 저는 기억은 사실 안 나요. 근데 저희 엄마가 되게 좀비 같은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유치원에 그냥 보내면 보내고 밥을 먹여야 되니까 먹이고 씻겨야 되니까 씻기고 그렇지만 웃지 않고 말하지 않는 그런 엄마였는데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뭔가 꿈을 꾸게 되고 계속 막 어떤 거를 같이 하자는 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시니까 그거가 너무 좋아서 엄마가 도대체 뭔 일을 시작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메이라는 광고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내가 광고 모델이 되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한 번에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아메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그냥 엄마가 그냥 엄마를 좋게 해준 어떤 회사 그리고 돈은 아빠한테 벌어오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다이아몬드의 그런 연수입도 1억에서 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주부만 했던 사람이 버는 돈치고는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아빠가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얼만큼 버는지에 대한 생각도 못 해봤고 저는 그냥 유흥비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유흥비. 그냥 생활비는 아빠 돈으로. 아메이 돈은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자식 해주고 싶은 거 그냥 하는 돈?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고 제가 15살이 돼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가는 해에 어떠한 이유로 이제 저희 아빠가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집에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살이었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 문장이 뭐였냐면 그냥 사라진다는 건 환상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잖아요. 그런 재정의 위기라는 게. 근데 제가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보면 집안에 그런 사업의 변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때는 되게 원망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릴 때 이런 막 힘든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숙제가 인생의 고민인 전부였던 그때 어쩌면 이런 귀한 깨달음을 얻은 게 내 축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아메이라는 사업을 원래 좋아하긴 했었어요. 엄마를 되게 살려준 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아메이가 그냥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와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놀기에 딱 좋아요. 막 엄마가 와가지고 쿠킹 클래스 해주죠. 막 뭐 집에 뭐 보드마카 설치해주니까 막 거기다 그림 그리죠. 그냥 되게 좋은 회사였는데 그때 제가 아메이라는 이 자산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된 시점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메이는 그냥 엄마가 그냥 재미로 하는 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아빠의 사업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났을 때 원래 이렇게 큰 사업이 적게 되면은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을 만들 때보다 접을 때 돈이 2배가 든대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아버지가 사업을 접으시면은 저는 이모 집에 가 있고 엄마는 할머니 집에 가 있고 오빠는 작은 오빠 집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정신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딱히 기반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물론 막 그런 어떤 것들 많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엄마가 만들어놨던 그때 그 수입이 나는 아빠가 우리 집을 되게 뿌리라고 생각했는데 막 걷어내고 태풍이 한번 불고 나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일이 아메이라는 네트워크였구나 라는 거를 그때 어떻게 보게 되면서 아메이라는 회사에 되게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장표를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지금 현재 아메에서 2세가 사업을 하는 그 회원가입을 한 자녀의 수가 77%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가 이 영상을 들고 왔어요. 이게 작년 5월에 이제 아메이에서 보상 여행으로 보내줬던 지중해 크루즈 영상인데 아메이는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 1년에 3번 여행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게 제 성취는 아니라서 전 여행 영상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한 번도 제가 보여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떤 거를 동경했는지가 사실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중해를 가서 제가 직접 이 영상을 부모님한테 만들어서 드렸는데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크루즈가 되게 비싼데 이 회사가 대박인 건 뭐냐면 크루즈라는 이거를 보통은 저번에 갔을 때는 크루즈를 빌린 다음에 일반 승객과 함께 하는 크루즈 여행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막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아메에서 그냥 통으로 크루즈를 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째로 빌려서 갔다 온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보여주는 게 어쩌면은 뭐 이런 여행 계속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메에서 주는 게 전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20대 친구들을 후원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장에 와서 부부들을 보면은 결혼통이 온대요.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부부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는 그런 결혼을 하고 내가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안에서는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여기 저희 사업을 알려주신 고모랑 스폰서님들이랑 이렇게 가면서 자녀랑 저희 사회 봐주신 저희 아까 그 웃긴 고모도 같이 여기에 갔고 이렇게 크루즈를 7일 내내 근데 배를 전체를 빌렸기 때문에 이렇게 카펫도 다 아메이라는 거를 해놓고 이런 것 때문에 결혼통이 온다고 하나 봐요. 이렇게 이런 경험 뭔가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엄마가 하고 싶었던 꿈을 반대로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자기 삶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구나. 자녀한테 이렇게 뭔가 이런 경험들을 선물시켜주고 사실 크루즈 얘기 가면은 진짜 귀 딱지 않도록 들었던 게 이런 건 원래 60대 때나 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20대 때 타는 거 대박이라고 아까 그 웃긴 고모랑 웃긴 사촌 오빠 저희 아버지이시거든요. 이렇게 전체 데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도시마다 내려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여행?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계속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거를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돈이 많으면 누구나 이렇게 여행 갈 수 있지만 그 한 배에서 모든 나랑 같은 어떤 사업을 겪었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이 되게 전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싶다라는 거를 거의 제 삶의 평생에 걸쳐서 봐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오래 본 거잖아요. 20년 동안 사업을 했지만 17년 동안 아메이 다이아몬드 되면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면은 제가 항상 많이 받는 어떤
오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하는데 당연히 아메이 사업 하겠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저기 박은영 김홍 리더님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 사업하실 건가요? 뭐 모르겠어요.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도 했었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발견했는데 이 영상이 제 마음을 똑똑히 대변을 해줘. 이거 그냥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갈게요. 이거 소리 좀 키워주세요, 선생님. 지속성을 가지려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사람은요, 의심해야 돼요. 어떤 관계에서도 의심이 많으면 금방 끝나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 지속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의심은요, 똑똑한 애들이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똑똑할수록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포기는 지능순이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왜 빨리 나갈까요? 똑똑하니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하려고 이 똑똑함을 포기하는 것보다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은 뭐냐면, 똑똑함 속에서 의심이 있는데 그걸 내가 확신으로 바꾸면서 지속하는 거. 내가 테스트를 해. 의심이 있는데, 똑똑하고 의심이 있잖아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해서 확신을 바꿔서 지속하는, 조금 더 복잡한 로직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지속성을 가지려면.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을 잘 보시면요, 다 사업을 하지 않는 게 팩트거든요. 저도 저희 오빠랑 제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는 사업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된 거는 난 똑똑했던 거예요. 우리 오빠는 똑똑하지가 않았던 건데, 다 풀어서 얘기를 하면 저희 오빠는 이 사업을 되게 이분법으로 보거든요. 아메이 사업 그래 좋아. 근데 나는 하기는 싫은 일이야. 이 안에서 버는 어떤 돈의 속성 좋아.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건 싫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좋아 싫어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딥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뭘 했냐면 똑똑해가지고 의심을 했어요. 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까 봤잖아요. 저는 17년 동안 다이아몬드 어떻게 사는지도 봤고요. 엄마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는지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대학을 관둔 거잖아요. 유학하는 그 대학교를 관둔다는 건 되게 확신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죽었어 이제. 나 사업 우리 엄마 3년 반 만에 갔어? 나는 3년 만에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왔어요. 왜냐면 주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우리 엄마보다 어쨌든 공부했는데 그러면 나는 되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딱 확신해가지고 진짜 아마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하는 분들보단 확신이 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이제 해봐야지 약속을 딱 잡았어요. 내일 얘한테 어떻게 사업 설명하지? 다음 주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이거 다단계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다단계 아닌 거 맞나? 막상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살았고 나는 우리 엄마를 따라서 살긴 살았는데, 막상 남의 인생에 관여를 하려고 보니 이거 진짜 다단계 아닌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우리 엄마가 진짜 운이 좋아서 다단계 왕이 된 걸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업을 시작하고 그 의심의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왜냐면 같은 집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스폰서님들 보통 이렇게 했다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있다가 침대에서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전에 이거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은 엄마 이거 왜 그런 거야? 아메이 다단계 아니라며 왜 다단계법이 들어있는 거야? 막 이런 거를 엄청 질문을 많이 해서 저희 엄마가 체리나 이제 그만 가줄래?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끝나고 나니까 사업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 파트너들이랑 소통이 잘 되는 게, 너가 그런 생각하는 거 당연해. 왜냐면 나는 우리 엄마가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넌 대단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단어거든요. 저는 지금도 저랑 사업을 알아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긴 말 안 해요. 그냥 당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아까 말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의심을 하는데, 똑똑한 사람이 의심을 통해서 확신이 되면 확신이 지속이 되고, 그 로직을 거친 모두가 이 자리에 저는 성공자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대박인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의심했을 때 그 모든 팩트를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역사성과 팩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시스템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저 영상을 보면서 아주 감명 깊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누군가한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이 사업이 어떤 기반과 그런 어떤 팩트적인 숫자들과 그런 것들이 누구가 의심을 해도 이해한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했다는 거죠. 저희 오빠는 그것까지 못 갔기 때문에 제가 상속을 받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의심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걸 봤냐?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한테 같이 성공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같이 성공하는 거를 계속 봐왔고, 여담으로 제가 그 의심을 하던 시절에 어떤 걸로 확신을 얻었냐면, 이사를 하다가 엄마 책장에서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무슨 사진이냐면 저희 엄마가 2009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인정식이 끝난 후에 OSR 무대 앞에서 박은영, 김홍균 팀 전체가 모여서 찍은 사진을 본 거예요. 근데 절반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없어진지는 알잖아요.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막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없어진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의 절반이 누군가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던 거는 절반 남아있던 이모들 중에 5천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에 제가 비전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파운더스 PT 일지언정, 에메랄드 일지언정, 그 사람들이 엄마의 그런 어떤 비전을 함께 했고 이 안에서 10년을 묵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안에서 시간이 축적돼서 5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 아메이 네트워크를 가졌다는 게 저한테 엄청난 큰 비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로 사업을 조금 더 확신 있게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현재의 아메이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항상 이 얘기 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도 업데이트를 안 하면 안 열려요. 그리고 아이패드도요, 오래 장롱에 처박아 놨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91년도에 계실 수도 있고요, 93년도에 계실 수도 있고, 99년도에 계실 수도 있고, 2010년도에 계실 수도 있지만 현재는 2026년이고 현재 한국 아메이가 진행하는 그 변화와 성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 하는 거거든요. 현재 아메이는요, 2026년도의 아메이는 66년간 이어져 온 이 역사성으로 세계 1억 1위 직제 판매 기업이 됐고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어요. 삼성이 되게 글로벌 기업인데 거기도 70 플러스거든요. 근데 여기 100 플러스라고 써져 있고 포브스지 선정 미국 탑 100 사기업에도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아메이 직원 수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그리고 한국 아메이도 1991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삼성 코엑스의 아셈타워에 27, 28, 29층에 들어와 있는 한국 아메이 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700여 개의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하는 어떤 이 회사의 연구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확신을 얻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숫자도 보시고 이게 진짜 맞는지, 이 아다리가 맞는지,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이 숫자의 아다리가 맞는지도 계속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숫자로 보는 아메이 글로벌 R&D 팀을 봐도 1000여 명의 과학자, 기술자, 공학자가 있고 12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75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고 75개 이상의 산업 현역이 있고 이 숫자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메이 안에서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뭘 객관화했냐면 앞서 나온 그 숫자를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경영관리 자신이 없고 연구개발도 자신 없었어요. 근데 아메이가 만들어주는 그 경영관리 시스템과 연구개발을 통한 아이템으로 홍보 판매는 할 수 있다는 어떤 자기인지가 되어 있었고 이 사업 구조를 봤을 때 홍보 판매만 저희 같은 사업자 ABO들한테 맡기고 35%를 기금화해 놨다가 윈윈하기 위해서 그걸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어떤 유통 방식을 채택했다는 걸 이해했고요. 이 아메이에서 하는 일은 간단해요. 제조회사인 아메이가 만들면 저 같은 ABO들이 홍보 판매를 담당해서 물건을 저를 통해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광고비가 저한테 35% 캐시백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사실 엄청 쉽거든요. 근데 꼬아서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거가 저는 가장 그림으로 봤을 때 이해가 쉽더라고요. 모든 제품에는 제조 원가도 있고 회사 이윤도 있고 광고 유통비도 있는데 아메이는 제조 원가를 높여요. 왜? 제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전지현이면은 제조 원가가 낮아도 되는데 우린 전지현이 아니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입소문을 통해서 좋다라는 것만으로 통해서도 제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제품력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구정 광고 마케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 원가를 올리고 회사 이윤은 같다고 치면 광고 유통비를 대부분은 연예인이나 어떤 대형마트에다가 사용을 하지만 ABO들에게 기금화해놨다가 35%를 캐시백 해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건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공정거래위원회를 가보시면 한국아메이가 1초 3,37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에서 4,660억 원의 35% 캐시백이 지급됐다. 그 다음에 그 100% 만족보증제라고 3개월 안에 제품이 반만 남아있으면 반품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몇 건이 들어왔고 몇 건이 처리가 됐는지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로스가 얼마였고 얼만큼 남았는지 이런 거가 다 이 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라고 해서 아메이가 뭐 많은 오해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했던 오해가 이 수익 구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국제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미국인이에요. 그냥 금발 미국인. 그래서 우리 엄마 아메이 한다 그랬더니 그거 피라미드 스kim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그냥 야 그거 그렇대 이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 에디슨 마케팅 어워즈는 뭐냐면은 이름도 되게 그냥 혁신이잖아요. 그 전구 만든 사람이잖아요. 혁신을 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에 뭔가 혁신, 뭔가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서 세상을 뭔가 바꾸는 데 되게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얘기 드리거든요. 우리가 아는 사람 2명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랑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2012년에 스마트폰이라는 그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이 혁신에 대한 걸 인정받아서 이 상을 받았고요. 일론 머스크가 2014년에 테슬라 전기차의 혁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걸 받았고 2025년도에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그 CPU 그거를 인정받아서 그거에 대한 상을 받았는데 그 전에 1993년도 저희가 선배입니다. 1993년도에 리치 디보스랑 제이벤 엔델이 뭘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냐는 거예요. 알겠죠? 아이폰 때문에 받았다. 테슬라 때문에 받았다. 엔비디아 때문에 받았다. 알겠는데 아메이는 뭘 통해서 받았냐? 이거예요. 그때 나왔던 기사인데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2년에서 5년 만에 웬만한 대기업 사장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그때 표현 같아요. 그 시대적 표현. 인쇄 같은 수익과 상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수익 배분 구조가 디스트리뷰터들의 활동의 원력이 되며 합리성을 인정받아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여한 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파보시라는 거예요. 아메이라는 기업이 이 EBS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에도 소개가 됐는데 아메리카 50 탑 기버스 그러니까 그 50대 기부 완전 잘하는 기부왕 그리고 탑 기업에 든다 뭐 이런 자료들도 많고 그다음에 스티브 벤 앤델이라고 하는 이제 2세대 경영을 하고 있는 이분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취임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의 어떤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개 이상의 기업의 어떤 대표를 진행하고 계시고 아버지셨던 제이 벤 앤델과 스티브 벤 앤델이 부자가 최초로 역임을 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고 아직까지도 없대요. 그렇게 역임을 했었고 저는 이거 저희 스폰서님이 쓰시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1년씩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300만 매 기업이 1년씩 돌아가려면 한 명한테 텀이 오기까지 300만 년 걸린다. 이 얘기를 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취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경제력 같은 게 굉장히 저희 나라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들이나 이렇게 할 때 많이 한국에도 방문했다는 거죠. 아메이 그 미국 항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미시건주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아메이 회사 주변에 걔네들이 이거를 기부를 통해서 시티를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올랜도 매직이라는 그 구단을 아메이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애미에 저 아메이 센터라고 있는데 최근에 스폰서가 바뀌어서 기아 센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 미국에 있는 간호사 친구가 이 마이애미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제품을 쓰다가 갔어요. 그래서 자기 집 주변에 아메이 센터가 있어서 너무 좋아했어요. 야, 나 아메이 제품 살 수 있겠다 이랬는데 농구장이었다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트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 센터 하니까 얘는 마트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 아레나였다. 그래서 야, 근데 여기 아메이 여기 땅바닥이랑 저 전광판 위에 신기해서 보내는, 이거 실제로 제 친구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메이라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개개인이 어떤 자기의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리더님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 저거 어렸을 때 홍인이 사장님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선 제가 아메이 사장님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 직원이라고 제 친구가 삼성 로고 보이면 삼성 찍어서 보내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아메이로 사업을 하는 친구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제가 아메이 사장인 거죠. 그래서 아메이 로고만 보이면 이제 전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실존합니다, 미국에.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제 그 달튼 디보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아메이도 계속 이렇게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1세대 제이 벤 앤델하고 이제 리치 디보스가 하고, 그 2세 덕 디보스랑 스티브 벤 앤델이 하고, 지금 이제 3세대로 넘어가는 와중이에요, 현재 그 본사가. 그래서 그 디보스 가문 같이 생겼죠, 얼굴이. 그 덕 디보스의 아들인 달튼 디보스가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어떻게 이분을 만나게 됐냐면, 제가 플래티늄이라는 정식 사업자가 되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스피치 할 기회를 얻게 됐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 굳이 왜 2030 미팅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아메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메이라는 회사에 어떤 고용된 영업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없으면 홍보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는 파트너십 구조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본사 사람들한테도 저희 같은 디스트리뷰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 달튼 디보스가 아버지를 이제 지나서 자기가 사업을 물려받을 땐 지금 현재 20대 30대들이 본인의 파트너십이 되는 주요 연령층이기 때문에 2030 만나러 왔구나. 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되게 감명이 깊었던 기억이 나고,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줬던 그 크루즈에서 77% 이상의 다이아몬드 자녀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세들과 저희 프리덤 그룹에서만 찍은 거예요. 프리덤 그룹에 있는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과 자녀들이 찍은 사진. 그래서 이 사업에서 잘 하려면 시기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메이가 이제 이거를 물려주는 거에 대한 거를 신경 쓰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트렌드 2030들을 저같이 엄마가 한다고 오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통해서 이 사업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만한 계속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 거고, 굉장히 큰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면서 아메이는 결국에는 결정을 뭘 했냐면은 건강 플랫폼으로 돌아서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거든요, 현재 시기에서. 그래서 모든 플랫폼들은 독점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메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생필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레거시가 된 거예요. 이 안에서 아메이라는 거 안에서 소비하면 그냥 당연히 치약 세제를 아메 걸로 바꾸는 거. 그럼 얘네가 왜 독점 이 플랫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냐? 지금 이제 120세, 140세까지 산다고 하는 와중에 정보가 많은 이 세대에 사람들이 가장 집중하는 본질은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니즈가 있고, 니즈가 있는 시장에서 계속 발을 굴려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장의 어떤 섭리잖아요. 그래서 건강 플랫폼으로 돌아섰고, 아메이를 더 이상 누군가가 건드리지 못한 어떤 독점 플랫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건강 수명 시대에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의 기본이 무엇인지 찾아 헤맸고, AI 데이터 정보화 시대에 이 AI를 적용하지 않으면 모든 회사는 이제 도태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도태되지 않음으로 어떻게 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했고, 막 그거에 대한 고민을 끝낸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이 엄청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오늘은 설명할게요. 그래서 더블엑스라고 하는 뉴트릴라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영양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왜냐면 누구는 더블엑스를 먹고 더블엑스 진짜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누구는 나 6개월을 먹어도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제 안에 18가지 식물 영양소를 기반으로 사람이 이 18가지 영양소를 몇 가지를 흡수하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
18가지를 전부 흡수하는 사람은 131명 중에 단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5개 이상 17가지 이하로 흡수하는 사람이 37명, 13개 이상에서 15개 이하가 55명, 그 다음에 9개 이하로 흡수하는 사람은 12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때요? 18개 흡수하는 그 2명은 한 번만 먹어도 효과가 확 나겠죠. 근데 9개 이하로, 9개 이하라는 뜻은 그게 1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러니까 뉴트릴라이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강 산업이 되게 고민을 하고 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제품 왜 누구한테는 잘 들고 누구한테는 잘 들지 않냐. 근데 그거는 어떤 뭔가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체질의 영역, 그냥 축복받은 유전자의 영역. 그냥 태어날 때 더블엑스를 잘 흡수되게 태어난 사람은 럭키, 아닌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뭐 2배로 먹던지 해야지 어떻게, 이런 거였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어떤 음식을, 더블엑스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게 내 건강에 좋게 되는 걸로 바뀌느냐를 결정하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국책 사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걸 엄청 투자를 하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마크 저버거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한 게 지금 건강 산업이 굉장히 게임 체인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2018년도에 JP 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세계를 바꿀 3가지로 면역 항암제, 치매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을 꼽았다. 저는 이거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영어라서 그렇다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역 항암제랑 치매 치료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요. 아,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되게 생소한 거기 때문에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오늘 다 하면은 새벽 2시에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건드리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유전체라고 불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DNA는 바꿀 수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게임 체인저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단면적으로 보여지는 실험이 이거예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미생물이죠, 장미생물을 무균지에게 넣었더니 걔가 비만이 되고, 마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무균지에 넣었더니 걔가 말라졌다. 한마디로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는 걸 논문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이 미치는 질병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한 게 내가 있다거나 혹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던가 하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식을 하는 시대가 왔고, 이스라엘 하버드랑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질병 예측을 했더니 인간 유전체보다 미생물 유전체가 더 질병을 예측하는 능력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계속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메이가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쨌든 컨트롤을 하려면 어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어떤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는 미생물에 대한 걸 연구했던 회사는 아니었어요. 90년이 넘었지만. 지금 H&M 파마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권위가 높아요. 그리고 특허 기술력이 많고, 이 미생물 업계에서 계속 그 제약회사나 이런 것들한테 자문을 해주던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개발한 이 마이크로바이옴 키트,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건 지금은 제약회사에서로밖에 할 수 없지만, 제약회사를 넘어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H&M 파마밖에 없는데, 이 회사가 20년간 아메이랑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니즈가 있을까 없을까 를 첫 번째로 파악하셔야 되고, 니즈가 있다면 그 연결을 하는 시장이 어딘가. 근데 지금 20년간 뉴트릴라이트에서 독점으로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선도 정보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게 만약에 세상에 풀렸을 때, 이 정보가 우리의 상식이 됐을 때,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시면 이거에 대한 답을 각자 도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제품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증상을 듣고, 사업자들이 너는 뭐 머리가 아프니까 이걸 먹어봐, 넌 간이 안 좋으니까 이걸 먹어봐, 그냥 이렇게 하던 시대에서 AI에다가 그 소비자의 건강 데이터, 혈액 데이터를 국가검진 건강을 통해서
받은 그 혈액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17억 데이터를 기반으로 뉴트릴라이트에 있는 어떤 제품이랑 연결되면 좋은지에 대한 거를 설명해주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한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이라는 거랑 연결이 돼가지고 사기업 중에서 이렇게 혈액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메이밖에 현재 없다는 거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빨리 내 시장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 지표랑 계측을 넣으면 이렇게 건강 지표랑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내가 하나하나 해주던 시대를 지나서 AI 알고리즘으로 나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에 니즈가 있는 사람을 어디에 연결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앱이요. 91년도, 93년도, 97년도에 계신 분들은 빨리 2019년도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앱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 옛날에는 ABN이었거든요, 사이트 이름이. 그리고 저희 지금 프리덤에서 시스템 앱 사용하시잖아요. 그때는 앱 아니었거든요. 인터넷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막 블로그처럼 리더님들이 막 거기다 글 올리고 그러셨던 거가 제가 기억이 나요. 저도 거기다 글 올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다 지나고 프리덤 그룹 자체에서도 지금 그런 시스템 앱을 돈을 억 단위를 들여서 개발을 했고, 또 아메이에서 이 자체적인 플랫폼 앱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여기다 연결할 거냐만 생각하면 되는 마케팅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디어를. 그래서 저 앱 혹은 이 웹사이트에다가 나의 소비자들을 연결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캐시백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뭐 700여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하지만, 이 안에서 내가 니즈가 있는 어떤 제품을 소비만 했을 때는 그냥 엔드 유저로 끝나지만, 이 안에서 소비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광고 마케팅 혹은 전달을 함으로써 그게 소득이 돼서 돌아오는 이 아메이 마케팅 시스템을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 마케팅 얘기를 할 때는 꼭 이 치약 얘기를 해드려요. 아까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메이의 모든 수익 구조는 이 작은 PB랑 치약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걸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메이에서 캐시백을 받는 구조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이 치약이라는 어떤 제품이 있으면 6,800원의 제품을 팔아요. 그러면 3,480 포인트가 쌓인다라는 개념을 PB라고 하는 거고, 저 포인트를 통해서 몇 퍼센트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거나가 결정되면 실질적으로 저 뒤에 있는 6,200이라는 숫자에다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저한테 캐시백을 돌려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에 1대 1.8, 한마디로 지금 이제 아메이가 들어온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옛날에 1,000원이 지금은 1,000원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 1,000원이 지금은 1,800원의 가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는 자산성 소득이라서 그 자산의 어떤 물가 상승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PB, BV 제도가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아까 그 포인트를 모은다 했잖아요. 포인트를 모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보너스 테이블이 몇 퍼센트를 돌려줄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만 포인트를 내가 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만 포인트는 보너스 테이블에서 3%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3%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6,000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1.8이라는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1,800원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20만을 꼭 써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 항상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내가 5만을 쓰든 1만을 쓰든 6천을 쓰든 나랑 관계가 없지만 그냥 내가 어떤 캐시백이라는 걸 받아가야겠다 하는 그 최소 기준치는 20만 PB라는 거를 여기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표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그 제도 때문에 그 에디슨 마케팅 어워드를 받은 건데, 아메이가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나를 통해서 이어진 모든 네트워크의 포인트를 합산해준다. 두 번째, 회원가입을 할 때 꼭 누구 이름을 넣어야지만 회원가입이 된다. 이유는 뭐냐면 광고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캐시백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회원가입을 해준 사람의 이름, 추천인이죠. 한마디로 추천인 코드를 넣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누가 너한테 추천을 해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천인 코드를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분배를 봤을 때 모든 포인트가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SA 입장에선 자기가 혼자 20만을 쓰긴 했지만 UABC가 자기 이하의 네트워크에서 같이 20만을 소비했기 때문에 2, 5, 10 하면 100만 포인트의 6%가 되는 거고,
S 자르고 U만 봤을 때 U 혼자 쓴 20만 포인트에 자기 이하의 네트워크 ABC를 썼기 때문에 2, 4, 8 하면 80만 포인트가 되는 거. ABC는 아무한테도 광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포인트도 합쳐지지 않은 이 그림을 봤을 때 맨 위에 세 줄을 보면은 먼저 가입한 사람이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S는 먼저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포인트가 100만이니까 6만 원이고 U는 그 다음에 가입했으니까 80만에 4만 8천 원이고 ABC는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6천 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상을 안 주겠죠. 근데 상을 왜 줬냐? 이게 밑에서부터 빼주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되게 혁신적이라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부터 빼주는 ABC의 20만 포인트에 대한 그 캐시백을 빼주면 1,800원, 1,800원, 1,800원이 빠져야 되는 거고 U의 그 4만 8천 원에서 ABC 거를 빼준 1.8을 곱했을 때 5만 4천 원이 되는 거고 S도 자기 전체 포인트에서 U와 ABC의 그런 것들을 각각 빼주고 1.8을 곱해야지만 21,600원. 그래서 U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캐시백을 받는다. 이게 아메이의 기본 수익 구조예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고 보너스는 스폰서랑 무관하다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확장된 거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수익 구조가 분배가 되는구나. 그럼 내가 6명한테 광고를 해서 20만 포인트를 쓰는 사람이 7명이 되면 16만 2천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온다 라는 예시를 이거가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도의 네트워크를 펼쳤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브론즈 빌더라는 핀으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아, 이 정도 네트워크를 펼쳤을 때는 SP 이상의 핀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예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얼만큼 몇 번, 1년에 몇 번 달성했는지에 따라 실버 프로듀서, 골드,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런 핀으로 이제 인증을 나눠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메이에서 말하는 보너스는 사실은 이 오픈 미팅 자리에서는 항상 그 1차 보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노동 수입에 훨씬 가깝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이게 좋아, 이 사업이 좋아 이런 걸 전달하는 구간이지만 저 선 두꺼운 선 밑에 있는 리더십 이하에 있는 걸 2차, 3차 보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포인트 구간은 저 2차, 3차 보너스라는 거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어떻게 치약을 많이 파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된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초대해보신 분들이랑 조금 더 딥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명에서 5그룹을 성공시키면 에머랄드라는 핀으로 인정을 해주고 6그룹을 성공시키면 다이아몬드라는 핀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보너스 테이블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핀 레벨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약간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중간 정도의 핀이 돼버렸어요.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네트워크의 자산 특성상 계속 늘어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계속 해주는 캐파가 생겨나가지고 이제 핀이 계속 위로 생겨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메이가 다 왔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그 의심의 몇 조각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몇 개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제가 사업 설명을 할 때 보여드리는 장표가 이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전달 받았는데 아메이 다이아몬드 이상 자녀가 모두 사업을 할 거다라는 어떤 의견처럼 가장 많이 듣는 의견이 그래도 부모님이 하는 네트워크를 같이 하니까 쉽지라는 그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한 사람당 회원 번호가 1개밖에 못 하기 때문에 20년 전에 모든 이모들은 다 엄마한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불리했어요. 왜냐면 집안 어른이 가입시킬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냐면 그 밑에 21%가 다 줄줄 있어가지고 이모들이 휴지 한 장만 사도 다 21% 캐시백을 받아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 아마 사업자와 그 성공자의 괴리가 큰 사람은 2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왜냐면 이걸 보고 시작했잖아요. 아까 그 지중해를 보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메이를 하면 저런 거 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저런 거를 봐요. 이렇게 드레스 입는 엄마 보는 거 별로 그런 일 많이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 하는 엄마들은 드레스도 참 많이 입고요. 잡지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행 가는 그런 삶을 즐기는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그걸 동경했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행동은 저 오른쪽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누구 막 집에 가가지고 아메이가 진짜 좋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막 데몬 보여주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괴리를 크게 느꼈지만 초반에는 현재는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만들기까지 지금 현재 저랑 비슷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으려면 그분이 과거에 했던 일을 똑같이 축적해야지만 그 미래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각자 어떤 본인의 니즈를 통해서 이 안에서 오셨지만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메이로만 할 수 있는 꿈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 돈 버는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아메이 아니어도 돈 버는 일 많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아메이를 안 해도 그냥 파이프라인적인 어떤 그런 수입을 내야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만 갖고 가도 사실 저는 되게 만족해요. 왜냐면 누구나 아메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계속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그 꿈,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이 혹은 아메이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지를 계속 검증해 보시고 그게 맞다면은 이 안에서 한번 축적해보는 저희 엄마랑 10년을 같이 했던 그 이모들처럼 축적해보는 그런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